자, 원이 이렇게 더럽게 많거든. 더럽게 많으니까 천천히 해볼 테니까 해보자. 원의 원칙은. 음, 원이 뭐냐면 평면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그게 원이에요. 공간이었다면 구가 되는 거니까 평면이란 말을 쓴 거야. 평면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그 정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체 방식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체 방식을 세워보면 OP의 거리가 R을 만족합니다. 전피의 자체를 구해보세요. 이런 얘기겠지? R은 양수라고 할게. 두 개 모두 양수니까 제곱을 하면 OP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또 해보자. OP의 제곱은 X 기준으로 써보면 X-A의 제곱 Y-B의 제곱 너는 R제곱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거를 원의 방정식이 뭐라 부르죠? 표준형 이라고 부르요. 가장 표준적인 형태잖아.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준형을 보면 중심이랑 반지름 찾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의 좌표가 보시다시피 A, B인데 이 식에서 중심의 좌표를 찾으려면 이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그게 중심의 X좌표고 이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Y값 중심의 Y좌표고 일단 반지름도 알 수 있어요. 반지름은 이 오른쪽에 있는 상수항 파트가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걸 기억해보면 반지름이 뭘까? R인데 R이 양수란 말이 없으면 절대값을 붙여야 돼요. 절대값.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죠? R제곱이니까 R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렇게 찾는 거지. 예를 들어 볼게. 왜 소리가 안 나나 했어. 나옵니다. X-1의 제곱이 있고 Y 더하기 2의 제곱이 있고 3 이런 식을 보자. 원의 방식이 표준형이죠. 중심의 좌표 찾을 수 있어. 중심의 좌표는 얘를 0되게 한 x값 1, 얘를 0되게 한 y값 마이너스 2. 반지는 뭐예요? 루트 3 옳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이쪽이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식을 구하라. 뭐 이럴 수 있잖아. 표준형으로 쓰면 간단한 거야.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 쓰면 중심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y-3의 제곱이라고 쓰면 중심의 y좌표가 3이 되고 오른쪽은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봐. 반지름의 제곱 이니까 여기는 5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25도. 그러니까 표준형이라는 것은 결국 되게 간단한 형태구나. 이렇게 중심이나 반지름 찾기가 편하구나. 이런 상황이죠. 마지막 x 빼기 a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 너는 k의 제곱 틀리지 마세요. 중심의 좌표 a, 마이너스 3 반지름 옳지 절대값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낚시당이 딱 좋거든. 절대값 문자로 나와 있을 땐 조심해라. 양수란 얘기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조심해라. 이 첫 번째 얘기고요. 이제 원의 방식 표준형을 배웠으니까 이제 일반형을 배워야 되거든. 일반형 얘기를 정의에다가 쓸 때 지울게요.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일반형인데 예를 먼저 들어볼게.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7은 0 이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x와 y에 대한 2차식으로 되어 있고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랑 같으니까 원의 방식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표준형으로 바꿔보는 게 좋겠죠.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너를 기준으로 안정식으로 만들어요. x-2의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4를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y쪽은 너랑 가지고 안정식 만들면 되잖아. y 더하기 3의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9를 하면 저게 나오겠죠. 상수항이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완전적식 계속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x-2의 제곱이 되고 y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0이니까 20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3이에요. 이러면 되겠고 반지름은 루트 20입니다. 그러니까 2루트 5예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핵심은 이래. 이렇게 표준형으로 써야 될 것을 쭉 늘어져 쓴 이 방식을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이 등장했을 때 원은 결국 중심이나 반지름만 찾으면 돼. 우평행 이동을 한다거나 성질을 밝힐 때. 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후에 이렇게 중심이나 반지름을 찾는 것이 가장 편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음함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원의 방식은 음함수 표현이거든. y는 fx 꼴 이런 게 아니잖아. fx, y는 0꼴이기 때문에 음함수가 돼서 이 음함수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해서 여기에서 그냥 중심이나 반지름을 빨리 찾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 그 얘기를 잠깐 할게. x제곱, y제곱. 좀 계산하기 편하게 바꿔놓을게요. 마이너스 2a의 x, 마이너스 2b의 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가 있다고 치자. 이게 원의 방식의 일반형을 좀 각색한 표현인데 중심이나 반지름이 뭘까를 찾아봅시다. 표준형으로 바꿔야죠. x-a의 제곱을 하고 a제곱을 빼면 x쪽은 해결이 됐고 y쪽으로 보면 y 빼기 b의 제곱을 하고 b제곱을 하면 y쪽은 또 해결이 됐고 플러스 c는 0 이렇게 바뀔 거야. 뭐 문자가 쓰여져 있긴 한데 뭐 할만하죠. 네. 그럼 너는 x-a의 제곱 y-b의 제곱 여기를 하고 오른쪽으로 싹 보내. 싹 보내면 a제곱 b제곱 빼기 c야. 여기까지 인정? 그럼 이제 해석해보자. 중심의 좌표가 a, b였다는 거야. 얘를 보면 중심의 좌표가 a, b예요. 근데 여기가 뭐의 제곱이라고?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을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라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돼. 중심의 x좌표가 씻기 전에 걔를 제곱하고 중심의 좌표 y좌표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b제곱을 하고 상수항이 c였잖아. 상수항이 c니까 빼기 상수항 이렇게 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중심 x좌표를 구했지? 걔를 제곱하고 중심 y좌표를 구했지? 걔를 제곱한 다음에 빼기 상수항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중심 x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 x의 개수를 반땅 때리고 부호로 바꾸면 되지. 절반으로 나누고 y의 개수를 절반으로 나누고 부호로 바꾸면 중심 y좌표가 나오지. 완전 제곱식을 연상해 보면 돼. 그렇게 구한다. 위에서 예를 들어볼게. 그럼 얘는 이렇게 하자는 거야. 중심이랑 반지름만 찾으면 되니까 중심의 좌표는 중심의 x좌표는 x의 개수를 반땅 때리고 부호를 바꾼다. 2. y의 개수를 반땅 때리고 부호를 바꾼다. 마이너스 3. 이 중심의 좌표고. 반지름의 제곱은 중심과 하면 끝난 거야.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하고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하고 빼기 뭐 하라고? 상수항. 빼기 마이너스 7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이 20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겠죠? 연습하는 거 할게요. 2번. 2번은 x제곱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1은 0. 원의 방식이 일반형이죠.
x와 y에 대한 2차식인데 x제곱의 계수랑 y제곱의 계수 같대. 원의 방식 일반형이겠지 뭐. 중심의 좌표를 찾아보자. 불러! 마이너스 1, 4, 옳지. 반지름의 제곱은 이제 제가 할게요. 널 제곱하면 1, 널 제곱하면 16, 빼기 상수항이니까 빼기에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맞아요. 뭐야, 28인가요? 이렇게. 반지름의 제곱이 28이라는 거지. 이런 식이야. 중심하고 y제곱 잘 찾아보자. 여기는 졸업을 해도 사람이 많은가 봐. 이제 한번 집중. 이게 원인가요? 점은 원일까요? 아니에요. 점은 크기가 없어. 조그만 점, 큰 점이라는 게 없거든. 위치만을 표현하는 거라서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있는 것이 원이어야 돼. 반지름이 있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존재해야죠. 반지름은 일단 양수해야 되잖아요. 그걸 참고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봐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k는 0이 원이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요. 이런 문제 일단 칩시다.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있어야 돼. 그러면 r이 양수니까 r을 제곱해도 양수겠죠. 그죠? 그걸 찾아내면 돼. 중심의 좌표는 1,2예요. 반지름의 제곱은 1 더하기 4에다가 빼기 상수항이에요. 반지름이 존재한다는 말은 네가 양수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K는 5보다는 작소. 이렇게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할게. 교과서에서는 일반형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이렇게 씁니다. 그냥 a, b, c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이 일반형의 모습을 보면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직선은 점 두 개가 있으면 하나로 결정되지 않니? 점 하나만 되는 직선 되게 많은데 하나가 더 있어야 온리원으로 이렇게 딱 결정이 되는 거잖아. 원은 최소한 점이 몇 개 있어야 될까? 세 개. 맞죠. 원은 세 점이 있어야 단 한 개로 결정이 돼. 이유는 얘 때문에. 여기 보면 A하고 B하고 C가 결정만 되면 한 개의 원이 만들어질 텐데 원의 원이 작성되는 거니까 좌표가 세 개가 있어야 A, B, C를 풀 수 있잖아. 식세개, 문자 세 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최소한 점은 세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원을 만들 수 있다. 또 외접원 같은 거 생각해도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는 중심을 구해. 중심을 구하면 x의 개수를 반땅 때리고 부호를 바꾸고 y의 개수를 반땅 때리고 부호를 바꾸고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반지름의 제곱을 구해보면 중심의 x좌표의 제곱 더하기 중심의 y좌표의 제곱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도 빼기 상수항이죠. 빼기 상수항이니까 빼기 c를 할 거거든. 빼기 c를 할 건데 얘를 그대로 가서 빼기 4c를 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 있는 얘를 그러니까 반지름이 존재해야 원이 되는 거니까 R제곱의 부호는 결국 얘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온다. 가지고 와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있는데 이게 R제곱이야. R제곱의 양수라는 얘기는 그냥 원이죠. 한지름이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이게 0이면 원이 아니지. 한지름이 0이어버리는 거니까. 얘는 그냥 점이야. 됐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작으면 원이겠어요? 그럴 리 없죠. R이 존재치 않잖아요. 원이 아니에요. 옛날 말로는 얘를 허원이라고도 했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써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상관은 없지만 4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4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4까지 해서 이렇게를 원의 판별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원이 되느냐 점이 되느냐 허원이 되느냐 판별하는 판별식이 된다. 근데 말이 많은데 결국 그냥 원이 아니냐 두 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정의 끝. 두 번째. 이제 원의 방식을 작성할 텐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한번 옛날 기억을 떠올려봐요. 원의 방식을 작성하려면 조건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원의 방식을 만들 수 있나? 보자.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면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생략할게요.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방금 했던 얘기부터 합시다.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 첫 번째는 세 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중심이란 반지름을 알면 원의 방식을 만들 수 있는데 중심이란 반지름을 주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첫 번째가 세 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세 점이 주어진 경우 원의 방식을 만들려면 대입할 게 딱 두 개밖에 지금 없어. 배운 게 두 개밖에 없거든. 표준형 x-a의 제곱 y-b의 제곱 너는 r제곱 이 식에다가 세 점을 대입해서 a, b, r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a, b, r을 구해서 해결을 하는 게 편할 건지 아니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해놓고 나서 표준형에 대입해서 구하는 게 편할지 일반형에 대입해서 구하는 게 편할지 결정을 하면 되거든. 아무 데나 대입하면 돼. 근데 이게 더 편해. 왜냐면 여기가 뭐 1,2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4, 뭐랄까 2, 마이너스 2랄까? 이거 세 점이 있다고 쳐봐. 집어넣는 순간 이거 제곱 한 번 더 해야 돼. 그렇잖아. 여기 1,2를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고 2 집어넣을 텐데 1 빼기 a의 제곱을 전개를 해야 되잖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식은 1, 2를 집어넣으면 그냥 1, 4, a, 2b, c 그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편해. 둘 다 되지만 아래에다 넣고 하는 것이 조금 편할 거다. 3원 1차 일방식 풀어야 돼. 되게 귀찮겠죠. 두 번째요. 이게 정원이 있는데 이번엔 지름의 안끝점을 주는 경우. 지름의 안끝점을 주는 경우 이렇게.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지름의 안끝점을 줘요. x1, y1 이렇게 x2, y2 이렇게. 두 번째는 지름의 안끝점. 지름의 양끝점. 지름 안끝점 주면 편하게 하면 되지 뭐. 두 점 사이의 평균인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고 중심과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 되니까 그거 구하면 되겠죠. 인정할 수 있죠? 간단해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얘는 공식이 하나 있어서 그 공식을 소개를 할게요.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식을 구하는 공식. 한번 다시 드릴게. 이렇게 있는데 얘가 A점, B점, X1, Y1, X2, Y2.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원위의 점, 동점 P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동점을 X, Y라고 둬. 이렇게 원위 점이 있으면 지름의 원주각을 보잖아. 여기 90도거든.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공식 하나를 만들어요. 서술에 등장하거나 실제 문제를 풀 때 검사 용도로 쓰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돼. 어떻게 할 거냐면 요 AP 직선의 기울기랑 BP 직선의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수직이니까. 그거 할 거예요. AP 직선의 기울기랑 BP 직선의 기울기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요걸 가지고 풀어볼 거야. AP 직선의 기울기는 P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x 빼기 x1 분의 y 빼기 y1 곱하기 BP 직선의 기울기는 x 빼기 x2 분의 y 빼기 y2 너를 한 것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한다는 얘기잖아요. 분모끼리 곱해져 있는 이 두 개를 나중에 싹 곱해버려 그냥. 곱해버리면 y 빼기 y1 y 빼기 y2가 되고 마이너스 x 빼기 x1 x 빼기 x2 이렇게 돼. 따라서 한쪽으로 보면 x 빼기 x1
x 빼기 x2 왔다 길다. y 빼기 y1 y 빼기 y2 어우 길어. 0 이런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좌표가 두 개가 주어지면 x에다 x1 빼고 곱하기 x에다 x2 빼고 더하기 y에다 y1 빼고 곱하기 y에다 y2 빼고 그게 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볼까 하나? 내가 마이너스 1,2라고 하고 여기 2,3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1,2와 2,3을 지르면 끝이야. 어느 방식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x에다가 x1을 빼세요. x에다가 x2를 빼세요. y에다 y1을 빼세요. y에다 y2를 빼세요. 나는 0. 이 자체가 그냥 원의 방식이라고. 이게 원의 방식 이유도 거의 뜯어보면 x와 y에 관한 2차식인데 x제곱의 계수랑 y제곱의 계수 같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얘를 풀어치면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이 공식 유도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하를 배우게 되면 내적을 통해서 바로 또 유도할 수 있어요. 똑같은 식으로. 자, 3번이요. 되게 많아. 엄청 많아. 큰일 났어. 너무 많아. 3번. 또 뭐 있니? 원해만 작성하는 거. 기억해봐. 뭐 보면 돼.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 나와요. X축에 접하는 원. 처음 하는 것처럼 그래. 야, 처음 하는 사람들처럼 그래. 방학 때 선행할 때,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도 있어. 본 문제가 열려있다고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 소원하고 수투할 때, 대충 하면은 부메랑을 좀 세게 맞아. 수학 상하랑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 세게 맞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수학상을 최소한 지금 한 번은 했잖아.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걸 텐데, 최소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 뒤통수 세게 맞는다. 학원의 VIP 고객이 될 뿐이야, 그냥. 지금 쓰는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써야 돼. 그 실력을 따라잡으려면. 네가 바뀌지 않는 이상. 훨씬 더 큰 돈을 써야 될 거예요. 제조반 수강료가 320만 원이더라. 올라가지고 오늘 보니까 320만 원 한 달에. 교재비 따로, 특강비 따로. 대충 감 오죠. 감이 오죠. 얼마큼 들지. 재산을 일단 긁고 시작해. 한 달에. 야, 한 달에 320만 원. 대충 해서 400만 원 든다, 진짜. 10달 하면은 4천이지. 그렇잖아요. 비싸다고. 가요. 역시 옆하는 거. 일단 X축에 접하는 원은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 원. 1, 3면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을 지금 하나 그렸어. 뭐 이런 거. 2, 3면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 하나 그렸고, 3, 3면의 중심이 있는 원을 좀 이렇게 크게 그리는 척 할게. 이렇게 그렸지? 3, 3면의 중심이 있는 원. 이런 거 하나 그렸고, 4, 3면의 중심이 있는 원. 이렇게 네 개를 그렸어. 얘가 첫 번째 1, 3면, 2, 3면, 3, 4면, 4, 3면 이렇게. 이게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런 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먼저 중심이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 1, 3면지, 2, 3면지, 3, 3면지, 4, 3면지 체크부터 해. 첫 번째 작업은 중심의 좌표가 몇 3면에 있나 체크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조심해야 돼요. 특히 변수일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일반인 경우에는 A, B라고 썼다 치자. 두 개 모두 양수라는 거죠. 이번의 경우는 A, B라고 썼다고 치자. 그러면 2, 3면에 있는 거니까 얘는 음수, 너는 양수. 3번의 경우는
또 A, B라고 그냥 쓸게요. 두 개 모두 음수잖아요. 너는 음수, 너는 음수. 네 번째, A, B라고 썼다면 너는 양수, 너는 음수.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챙겨야 된다는 거지. 차라리 그냥 이렇게 문자로 박아놓고 부호를 따로 생각하느니 애초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 걸로 생각을 해서 이 좌표를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야 덜 헷갈릴 수 있다. 이해되는 거지? 이것도 바꾸는 거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그냥 써버리는 거지. 이렇게. 너는 A, 마이너스 B로 써버리는 거야. 얘는 그냥 A, B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일단 중심의 좌표가 몇 사분면일까요? 거기에 따라서 중심의 좌표를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특징인데 잠깐 X축에 접하는 뭔 특징이 있는 거 같냐? 나를 보면 안 돼. 쟤를 봐야 돼. 원 문제를 만났는데 원이 있고 접선이 있으면 연결하라고 내가 보통 얘기하지. 연결을 해봐. 원. 접선이 다 X축이거든. 연결했지. 중심 X축. 중심 X축. 중심 X축. 여기 X축이 접하는 원이라며. 이 말은 X축이 접선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심이랑 접점을 연결하는 짓을 했겠지. 근데 여기에 좌표가 빨간색으로 써보면 이건 A만 B예요. 완전히 뭐니? 그렇지. 중심의 Y좌표는 그대로지. P가 양수였으니까. 일삼면에 있는 놈이니까. 근데 여기를 마이너스 A, B라고 썼으면 얘 여전히 똑같지. Y좌표가 B면서 반지름도 B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썼어. 반지름 뭐야? B야. 부호를 바꿔야 되잖아. 부호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은 B야. 이렇게. 부호를 바꾼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A, 마이너스 B라고 썼어. 여전히 반지름은 B일 거 아니니?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될 게 여기에 있어. 특징은 X축이 접하는 Y의 특징이잖아. 중심의 Y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야.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야. 절대값을 잊으면 안 돼.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 거꾸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인 경우라면 X축이 접하는 원이네. 그걸 예상하고 그래요.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중심의 Y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 그렇다면 네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등장하면 예상하고 풀어야 돼. 예를 들어 보면 x-1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 9 이랬다고 쳐봐. 이걸 이제 그려야 되는 일이 생겼다고 쳐봐. 중심의 좌표를 구해봐. 1,-3이야. 반지름을 찾아봤더니 3이라고. 그랬더니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구나. 반지름이로구나. 그러면 x축이 접하는 원이겠네. 그걸 알잖아. 그걸 예상해 가면서 그리는. 1,-3. 여기가 중심. 반지름이 3? x축과 접했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가면서 그리는. 이렇게. 문자는 오더라도 x 빼기 a의 제곱 y 더하기 b의 제곱 너는 b의 제곱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a가 양수인지 b가 양수인지 뭐 이거 모르고 있는 거거든. 모르고 있는 건데 중심의표를 구해봤더니 이게 a, 마이너스 b였어. 조심. 반지는 뭐야? 옳지. 절대값 b지.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었잖아. 너는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는 할 수 있거든.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러가야지. b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설계하시면 돼요. 됐죠? 좋아요. 이제 y축에 접하는 원을 합시다. 있죠?
바로 쉬어요? 아, 지금 잠깐 쉴까요? 아, 졸업하신 분들이니까 뭐 봐드릴 수 있어요. 지금 쉬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요, 쉬어요. 감사합니다. 네. 3번이 4번이요, 4번. 4번이요? 좋아요. 아니, 네모 4번이요. 네모 4번. 4번이요? 네모 3번이 X축의 접근이요. 동그라미 3번이 아니었어요? 네. 왜요? 이거였다고요? 네? 동그라미. 아니, 너무 네모. 네, Y축에 나타나는 거. 괜찮아요. 뭐 네모네모 중요한가요? 영이 중요하겠지. Y축에 접하는 원의 결론도 똑같아. 중심의 좌표가 몇 선면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랑 중심의 요번에는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1선면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Y축에 접하는 원만 좀 이렇게 겹치도록 좀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원은 이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원은 이쯤 하고 네 번째 원은 뭐 이쯤 그냥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몇 선면이 있는지만 일단 확인을 해보자고. 1선면에 있을 때는 이제 A가 양수, B가 양수를 볼게. 중심의 좌표가 A, B 이렇게 하면 되고 2선면에 있었을 때는 마이너스 A, B 이렇게 하고 3선면일 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할 테고 4선면일 때는 A, 마이너스 B로 한다. 인정할 수 있죠? 이제 반지름.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 상태니까 반지름을 찾아보면 되는데 Y축에 접하는 원은 접선이 곧 Y축이야.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접선을 이렇게 저쪽이랑 연결을 해요. 이렇게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하고요. 연결을 해요. 이렇게. 1선면에 있는 좌표가 A, B였으니까 반지름이 뭐니? X 좌표니까 A가 되겠지. 괜찮아요? A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A가 돼. 그런데 여기 있는 좌표가 마이너스 A, B였거든. 마이너스 A, B인데 반지름이 여전히 A였을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였는데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그냥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얘가 A가 될 거고 여기는 A, 마이너스 B였는데 중심의 X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니까 그냥 A가 되는 이런 상태였겠지. 똑같이 나오면 돼요. 여기서 반지름은 양수니까 그냥 A고 반지름은 음수니까 또 A고 반지름은 음수니까 또 A고 반지름은 또 양수니까 어쩜 A가 A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중심의 X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는 이런 상태가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참고를 살짝 해주면 돼요. X 더하기 3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1이니까 여기는 9 정도 해놓으면 되겠네.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1 반지름은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는 거라서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가면서 그려보지 뭐 이런 거지. 마이너스 3,1이니까 이렇게 되고 점을 찍었죠.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니까 이만큼을 반지름으로 갖는 y축에 접하는 원이로구나. 이렇게 그리면 돼요. 원은 안 같이 생겼다. 됐죠? 이렇게 그리면 돼요. 됐어요. 다섯 번째. 둘 다 접한대요. 거기에 접하는 호환.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뭐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하겠죠. 그래도 흐름은 같아. 중심의 좌표가 몇 삼면에 있는 상태예요. 이거 확인하고 반지름은 또 어떻게 될까? 이거 보면 되지. 조그만 거, 더 조그만 거, 큰 거, 이렇게, 에이, 됐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일선면에 있는 것을 중심의 좌표를 써보면 A, 이 정도는 쓸게요. A는 양수예요. 두 번째, 여기 2, 3면에서 X축, Y축이랑 동시에 접하는 원. X가 음수고 Y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B, B 정도 쓸게요. 이도 양수예요. 그 다음에 3, 4분면. 여기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랬으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정도 쓰면 되겠지. C도 양수. 이렇게. 네 번째, 4, 3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랬으면 D, 마이너스 D로 쓰면 돼. 물론 D도 양수.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반지름이 뭐야? 그러면 A지. 반지름이 뭐야? 그럼 B지. 반지름이 뭐야? C지. 반지름이 뭐야? D. 이렇게 된다고. 양수니까. 결국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중심의 X좌표, 절대값도 중심의 Y좌표, 절대값도 전부 다 반지름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중심의 X좌표 절대값도 중심의 Y좌표 절대값도 전부 다 반지름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1, 3면이랑 3, 3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이 중심의 좌표가 어디 위에 있겠니? 이 직선이 뭐겠니? 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니까 뭐겠니? 마이너스 위에 전이야. 1, 3면과 3, 3면을 보세요.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Y는 X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랑 Y좌표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2, 3면과 4, 3면에서 X축,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점이 될 거야. 보면 그렇죠? X좌표랑 Y좌표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여기는 당연히 수직이 됩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럼 이제 원의 방식을 작성하는 것은 유형별로 정리가 애지간히 된 거예요. 얘는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할게요. 추워? 이 네모 4번인 거야? 네. 네모 4번. 여기 좀 어렵다? 두 원의 위치란 거. 아이고, 힘들지.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깥에서 안 만나는지 안에서 안 만나는지 모르겠고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류를 다 해야 돼. 이거 되게 짜증나. 첫 번째 이렇게 만나지 않았죠. 두 번째 이렇게 중심이 있고 조그만 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만나지 않는 것도 있고 안쪽에서 만나지 않는 것도 있고 세 번째 이번에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해볼게. 큰 원이 있고 조그만 원이 있어요. 이거를 뭐 한다고 하죠? 두 원이? 접한다. 맞아요. 바깥으로 접하는 거니까 왜 접한다 그래. 저점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큰 원이 있는데 안쪽에서 접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를 뭐 한다예요? 네. 맞아요. 내접한다. 여기 저점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건 했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하겠지. 큰 원이 있고 조그만 원이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조정을 해봤습니다. 중심이 있고요. 중심이 있어요. 자, 이것들을 다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표현할 거냐면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알, 조그만 원의 반지름을 스몰알 정도로 표시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들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이 관계를 표시하라고 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쯤에 배우지 않니? 아니야?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니? 아니야? 근데 원이 나오게 되면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스스로 필요해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연결해 놓고 나서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알. 아닌데 배우지 않나? 몰라. 기억이 잘 안 나. 관계가 뭘까? 빨간색이랑 파란색 합해봐야 D가 더 길지. 그거 쓰는 거예요. D가 라지알과 스몰알 합해봐야 D가 더 길어.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좀 어렵죠? 먼저 원이 탄생이 되면 중심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고 노란색이 D예요.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이 빨간색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빨간색이에요. 이게 아니죠. 그거 휘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조그만 원의 반지름은 스몰알이야. 요만큼이 스몰 아니지. 그러면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노란색 말고 조금 더 있지 않니? 그치? 그거 쓰는 거예요. 빨간색 아래서 파란색 스몰알을 뺐더니 D보다 조금 더 있어. D보다 그죠? 만약에 얘의 크기가 어느 게 큰지 모르는 경우라면 절대값을 걸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조심하세요. 무엇이 큰지 모르는 경우에는 절대값을 겁니다. 반지름의 차가 D보다는 더 크다. 뭐 이런 얘기야. 여기도 중심 사이의 거리를 연결한다. 이죠?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을 빨간색이었구나. 라지알이라 하고 조그만 원의 반지름을 스몰알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D는 라지알이랑 스몰알을 더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네 접이요. 중심 사이의 거리는 D였어. 여기 D지.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은 빨간색, 라지알. 조그만 원의 반지름을 요거 파란색, 스몰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에서 파란색 빼면 이제 노란색이잖아. 보이죠? 그거예요. D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조그만 원의 반지름 빼면 곧 D입니다. 크기를 모를 때는 선택값 가면 됩니다. 네. 여기가 어려워.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하지? 시작 같겠죠 뭐. 중심 사이를 연결한다. 여기가 D가 되겠고.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 있을 거야. 이게 라지알이죠. 조그만 원의 반지름은 여기 있겠지. 스몰알이죠.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거든. 두 점에서 만든다는 말은 이게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지 않니? 네. 그지? 삼각형의 결정 조건으로 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 D가 있으면 라지알과 스몰알을 합한 게 있죠. 이보다 길다. 이거 하면 되죠. 만약에 크기가 불분명할 때는 이쪽까지 써주면 돼요. 길이의 차, 보다는 크다. 절대까지 넣어도 좋고. 차예요. 크기가 불분명할 때는 이런데 크기가 반드시 보일 때는 이거 하나만 쓰면 되죠. 어우 귀찮아. 됐죠? 여기까지가 초등학교 과정.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가요. 이런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데 접선을 가지고 갈 때가 있어. 공통 접선. 이 개수를 가지고 표현할 때도 있어. 왜 조금 어렵지? 자, 1번. 두 원의 공통 접선이 1번은 몇 개 있나요? 네. 한 개? 하나를 내가 해줄게. 하나 있지? 또 두 개. 네 개.
오, 4개 나왔습니다. 지금 얘가 한 게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러요. 보라색을 바깥쪽에 접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죠. 빨간색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불러요. 즉 공통 접선의 개수가 4개인 거야. 똥이지. 즉 두 원에 공통 접선의 개수가 4개일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아, 두 원이 만나지 않는 경우구나. 바깥쪽에서 만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라색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고 빨간색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2번 공통 접선의 개수는 없어요. 빵개입니다. 3번 공통 접선의 개수는 2개. 2개, 3개.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2개 보이죠? 하나 또 있습니다. 그렇죠? 3개. 공통 접선이 3개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4번은요? 1개. 빵개. 1개. 1개 있습니다. 됐죠? 1개요. 5번은요? 2개. 2개. 좋아요. 2개. 이렇게. 2개 있죠. 이렇게 할 때만요. 그만할까 우리 이제 많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현우. 네? 그만할까 이제? 어우, 좋아. 좋아. 그런데 이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게 또 있어. 어휴, 어휴. 공통 내접선이랑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 이 길이. 이거 그거 하나 밖에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내면 안 되거든. 내면 안 되는데 내 이상해. 또 2학년 이후에 나오는 도형 문제를 풀 때, 얘를 유도하는 방법들, 성질들이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1학년 내신만 보자면 안 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내는 걸 어떡하냐 해야지. 가우스랑 좀 비슷해요. 가우스도 기호는 쓰지 않는데, 수능에 안 쓰는데 내잖아요. 비슷한 거라서 해야지. 첫 번째, 이거부터 할게요. 원이 떨어져 있대. 떨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대.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이렇게 외접선 하나를 더서 접선을 줬으니까 접점이 생기지 않겠니? 접점이 생기고 접점이 생겼을 거야. 얘 사이의 거리를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 불러요. 자, 어떻게 할 거냐를 봐야지. 원의 중심이 있고 이 원의 중심이 있어. 접점이 보이니까 연결을 막 하고 싶지. 수선의 발을 내려. 맞아. 수선의 발을 내려. 수선을. 그 다음에 두 원이 등장하게 되면 중심 사이를 연결해 보세요. 이런 얘기 했었죠. 걔를 그냥 똑같이 D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애를 어떻게 구할까? 파이팅! 초등학교 명예를 걸고 애를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삼각형! 삼각형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참 아쉽게도 고마워요. 이렇게 만들면 이게 점선을 구할 방법이 없어. 사각형의 삼각형. 오케이. 얘를 평행 이동합니다. 이거 뭐 하라고 이거? 평행 이동이요. 평행 이동이 제일 데리고 와요. 이렇게. 데리고 와요. L을 평행 이동했어요. 그만큼의 길이가 여전히 L이겠죠. 핵심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이걸 구할 때 첫 번째는 원의 중심 있죠? 중심을 연결해요. 두 번째는 평행 이동을 해요.
이거 수술을 네가 해야 돼. 중심을 연결하는 것과 평행이동을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L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 피타 돌릴 것 같잖아. 피타고라스 돌릴 거잖아. 요만큼의 길이만 보면 되는데 요만큼의 길이가 20알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요만큼이 20알이잖아. 그러니까 라지 알에서 20알 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여줘요. 피타 돌리는데 라지 알이랑 20알을 주목해서 봐야죠. 얘도 어찌 보면 평행이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피타를 돌리러 갑시다. L은 D의 제곱 빼기 너의 제곱이죠. 라지 R 빼기 스몰 R 너의 제곱을 하고 루트를 걸면 되겠죠. 맨 마지막에 있는 식은 뭐 딱 주목할 필요가 없죠. 직각삼각형만 만들면 할 수 있으니까 주목할 필요 없지만 중심을 연결을 하고 평행이동을 하자 정도는 기억해줘. 내접선의 길이는 더 어려워. 파이팅. 여기를 지우고 만들게. 두 번째. 내접선은 큰 원이 있고 조그만 원이 있어. 공통 내접선은 이렇게 가는 걸 공통 내접선이라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접점이 있고 접점이 있는데 너하고 너 사이의 거리를 L이나 놓고 문제를 풀고 싶은 거지. 이게 시작이고. 큰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게 되면 라지 R 이렇게 되고요. 조그만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게 되면 스몰 R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뭘 만들려고 그랬지? 중심을 연결하세요. 그랬잖아. 중심을 연결하세요. 여기는 D야. 순서 만드는 거지. 이게. L을 구해야 돼. 얘도 똑같아. 평행 이동을 해요. 평행 이동을 하는데 L을 이쪽으로 당겨. 일로. 일로 평행 이동. 평행 이동하면 이쪽으로 왔겠지. 일로 와서 요만큼을 L로 보는 거야. 중심을 연결하고 평행 이동하는 것 똑같죠. 그 다음에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봐야 돼. 여기 라지 아닌데 쭉 내려오면 여기 라지 아니잖아. 그렇지. 여기 라지 아니. 해서 L을 구하러 갑니다. L은 루트에다가 D제곱을 하고 공식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라지 R 더하기 스몰 R 너의 제곱 이렇게 피타를 돌리면 됩니다. 방식은 똑같죠. 중심을 연결한다. 평행이동을 한다. 피타를 돌린다. 스몰 R과 라지 R에 대한 관계를 밝혀가면서 가보자. 뭐 이렇게 합니다. 내가 4번까지 했나? 5번 할 차례인가? 5번 했네. 5번. 이번엔 지금은 두 원의 위치 관계 했잖아요. 두 원의 위치 관계 했는데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할게요. 원과 직선과의 관계. 뭐가 왜 이렇게 많아. 어쩌면 좋아. 직선과의 관계. 뭐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근데 만날 때는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거 할 건데 원이 있고 이거 할거 되게 많은데 큰일 났네.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좀 저건 보이지 왜? 그 다음에 안 만나거나 뭐 이렇게 있겠죠. 음, 얘는 첫 번째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 할게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 하고 반지름을 R이라 할게요. 이렇게 D하고 R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초등학교 때 방법이죠. 여기 중심이 있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잠깐만 중심도 맞아? 야씨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렸지. 수직, 수직, 수직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의 경우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게 D야.
반지름은 여기죠. 이렇게. 여기가 반지름이죠. R이 더 길잖아. R이 더 기니까 D보다 R이 더 길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T랑 R이랑 같겠고. 세 번째는 D가 더 길겠고. 됐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직사의 방식은 이런 식이잖아. Y는 mx 더하기 n. 이런 식이고. 근데 원의 방식을 살펴보면은 중심이 원점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원점인 걸 예를 들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y제곱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중심이 원점인 경우를 보면. 그러면 첫 번째는 교점의 x좌표가 2개 나온다는 얘기고 두 번째 얘는 교점의 x좌표가 하나 나온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교점의 x좌표가 없잖아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은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 구름을 여기다 때려 박아서 2차 방식 해를 구하는 거라고. 2차 방식 해를 구할 텐데 1번의 경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교점의 x좌표가 2개야. b가 보다 크다는 얘기고 2번의 경우는 교점의 x좌표 하나잖아. b가 아니라는 얘기고 3번의 경우는 교점의 x좌표가 없잖아. b가 보다 작다. 연립한 식에서 2차 방식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아셔야죠. 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접할 때예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꼭 반지름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접선. 별로 피곤하네. 너무 많이 나가면 그런가? 그럴까? 네. 참어? 네. 뭘 참어? 좀만 더 해봐. 이 지울게요. 네. 지울게요. 네, 2번. 무슨 없잖아. 자, 두 번째. 접하는 경우. 제일 많이 나오죠. 원의 독특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원이 뭐 직선과 접한다 그러면 이 방식이 제일 좋아.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야. 직선이 접했대. 어떻게 알아야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된다고? 반지름이 된다고. 이거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을 이용한다. 이거가 되는 거고 응용을 하자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현이 있대. 직선이 이렇게 통과한대. 통과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네. 얘는 또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하겠죠. 여기 중심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럼 뭐 하지? 2등분 하지? 수직 2등분이니까. 그럼 이쪽으로 연결해. 이것도 반지름이라고. 그러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L이라 해.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면 이게 X잖아. X니까 X는 R제곱에서 L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갖면 되는구나. 따라서 여기를 A라 하고 B라 하면 AB는 어떻게 구할 거냐? EX로 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결국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흐기가 돼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현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됐죠? 이거요. 그래 좀 해봐요. 원크뷰.